자, 먼저 보세요. 얘들아, 저 문제 쳐다보지 말고 일단은 개념 설명을 먼저 듣습니다. 얘들아, R의 n승이라는 이런 수열이 있어요. A에는 R의 n승이다 라고 적혀 있대요. 됩니까? 얘들아, 그러면 R 값에 따라서 지금 내가 뭐 볼 거냐면 리미트 n이 무한대를 향해 달릴 때에 AN의 극한값을 구할 거예요. 니들 이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그쵸? 예를 들어 다시 들어줄게. 2분의 1의 n승이라 칩시다. 예를 들어서 콜? 그러면 이런 수열은 어떻게 생긴 놈이에요? 처음에 2분의 1, 4분의 1, 8분의 1 이렇게 흘러간 놈이죠. 16분의 1, 땡땡땡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 얘를 100만 년을 적었대요. 그랬을 때 여기 있는 숫자는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분의 1일 거 아니야. 그게 0을 향해 달려가죠. 맞아요? 따라서 이 AN이라는 수열의 무한번째 항은, 요 항은 결국 어떤 값을 향해 달려간다? 0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렇게 적는 게 수학적인 이 기호의 의미였잖아. 이해되지요? 맞아요. 요 한 놈을 딱 쳐다보면서 내가 저 답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잘 봐라. 얘가 2분의 1인 경우를 내가 지금 방금 본 거지. 근데 얘가 그냥 R이라고 일반적으로 적어놓고요. 저 R 값이 마이너스 1부터 1 사이에 있으면 잘 생각해봐라. 이런 놈들을 무한히 곱하면 무조건 AN의 극한값은 0이 나옵니다. 이거 느껴져요? 가령 2분의 1 같은 거 무한히 곱하면 0이 되듯이 3분의 1도 무한히 곱하면 0이 되겠죠. 4분의 3도 무한히 곱하면 0이 되겠죠. 0.99도 1보다 살짝 작죠. 그럼 그런 놈은 무한히 곱하면 점점 작아져요. 결국 0을 향해 다 간다고. 이해됩니까? 야, 우리가 니들 비트코인 안 하니? 그래서 비트코인 난리인데 비트코인 뭔지 몰라요? 가상화폐, 암호화폐. 그죠? 아빠가 안 하셔요? 아빠가 야 요새는 막 30%씩 떨어졌다가 막 20%씩 올랐다가 난리도 아니에요. 응? 하여튼 그런데 얘들아, 만약에 비트코인을 내가 샀는데 한 달에 1%씩 결국 떨어졌다고 칩시다. 한 달에 1%씩. 그러면 내가 만약에 1억을 거기다가 넣었어요. 그럼 한 달에 1%씩 계속 빠진대. 그럼 1%가 빠지면 우리가 뭘 곱하게 됩니까? 내 돈에다가 0.99를 곱하게 되죠? 맞아요. 내가 만약에 100억을 넣었으면 그 다음 달에는 얼마가 돼요? 99억이 됩니다. 1%가 빠지니까. 맞아요? 야, 그러면은 이게 또 100만 년, 1000만 년이 흘렀어요. 그럼 그 100억이라는 돈이 얼마를 향해 다가가겠냐? 당연히 0을 향해 다가가겠지. 그죠? 맞아요. 그거랑 똑같아요. 1보다 살짝 작은 숫자를 곱한다는 뜻은 뭔가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죠? 그럼 내가 또 물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기 마이너스를 적어놨는데 그럼 마이너스 1과 0 사이에 있는 마이너스 2분의 1 요런 놈의 n승이다 라고 칩시다. 그럼 요 수열은 어떤 형태를 떼요? n에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4분의 1 마이너스 8분의 1 플러스 16분의 1 마이너스 32분의 1 이렇게 흘러가죠. 그럼 그 값이 어떤 양상을 띱니까? 굳이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진폭이 크다가 점점 줄어든단 말이지. 느껴져요? 그럼 줄어들어서 이 줄어드는 수렴값이 결국 어디를 향해 달려? 0을 향해 달려간다고. 맞아요. 가령 그냥 얘가 플러스 2분의 1이면 얘는 그래프가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치자고. 점점 작아져서 이제 뭐 0이라는 x축이면 그치? 뭐 얘를 뭐라고 보면 돼? n축이라고 보면 되니? 이해되죠? 따라서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얘가 있을 때는 점점 작아져서 0을 향해 달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예전에 수업할 때는 이 그림을 그리는 게 별로 무심했는데 고양이를 한번 잃고 나니까 이 그림이 자꾸 그렇게 느껴지네. 그쵸? 빨리 치워야지. 됩니까? 얘들아, 다음 R값이 그럼 얘들아 만약에 1이면 R값이 1이면 그럼 이게 뭐가 돼요? 1의 n승이 되죠. 야, 그럼 1은 무한히 곱하면 뭐가 되지? 그냥 1이죠? 그럼 극한값이 0이 아니라 1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R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을 무한히 곱하면 어떻게 되냐? 풀마이를 계속 반복하죠. 맞아요? 영원히 반복하죠. 그런 거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진동이라고 불러요. 진동. 얘들아, 뭔가 특정한 값으로 막 다가가면 그건 수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특정 값을 수렴한다. 근데 거기에 특정 값을 수렴하지 않고 다가가는 값이 없으면 그건 다 발산이거든? 그렇죠? 발산은 그럼 우리가 그동안 배운 건 그냥 무한히 커지는 것만 발산을 보였죠. 근데 진동하는 것도 특정 값으로 다 갑니까?
걔도 다 가지 않죠?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에요. 알겠습니까? 진동하는 값도 우리가 특정한 값을 극한값으로 계산을 못합니다. 자, 그러면 R값이 만약에 2 이러면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2의 n승이 되죠? 그럼 이거 무한히 커지겠죠? 맞아요? 계속 엄청나게 커질 거 아니야? n이 무한대로 향해 달리면. 저런 놈 발산이라고. 돼요? 그럼 R값이 -2면 계속 야 얘들 이건 어떻게 돼? 숫자를 적으면 -2, 4, -8, 16, -32 막 이렇게 계속 절대값이 커지면서 풀말을 반복하죠. 그럼 이건 뭐예요? 이거 지진이지 이거는. 이렇게 된 거잖아. 점점 진폭이 커지는 이런 그림인 거죠. 얘는 수렴이냐 이거는 그러면? 발산이다 이것도. 이해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R값의 범위에 따라서 저값이 달라진다 이거예요. 달라진다. 그럼 결론을 내려봅시다. 우리 복습만 하세요. 자, R에 n승이 있으면 우리는 항상 문제를 어떻게 푸냐면 잘 봐요. 구간을 다 나눠요. 1, 2, 3, 4, 5로 이렇게 나눠 놓고요. R값이 잘 봐. 한가운데 니들 안 헷갈리면 이렇게 그리면 되세요. R값이 마일과 1 사이일 때 그리고 얘는 R값이 마일일 때 R값이 1일 때 그리고 여긴 뭐겠니? R값이 마일보다 작을 때 얘는 R값이 1보다 클 때 이렇게 5개 구간을 다 나눠서 각각 따로 생각을 해줘야 돼요. 이해됩니까? 그럼 아까도 설명했듯이 이 경우에 발산했죠. 이 경우도 발산했었죠. 그지? 이 경우는 어떻게 됐더라? R이 많았을 때는 진동했었죠. 진동도 발산의 일종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경우에는 R이 1일 때는 1로 수렴했죠? 1 수렴. R이 요 범위 안에 있을 때는 0으로 수렴했었어요. 이해되죠? 요게 암기사항이 아니라 당연히 느껴져야 된다 이거야. 이해돼요? 당연히. 느껴집니까? 자꾸 느끼려는 연습을 해보세요. 자, 요거 가지고 조 문제를 풀 거예요. 한번 끌고 가자.